동북아 뉴스 채널. 트럼프 자신이 중국을 두렵게 한다며 전화 한 통화로 대만 해협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후 그의 연설에서 중국을 14번 언급하며 자신이 중국과 러시아를 두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며 재선 후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대만 문제에 있어 미국이 대만 해협의 충돌을 전화 한 통화로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강력한 개입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강경한 대중 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만 해협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한국에도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 타격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재선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동북아 지역 각국의 대응이 중요 관심사항입니다. 트럼프의 대만 해협 충돌 관련 반응에 대하여 다음이 중국 통신왕에 올라온 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트럼프는 연설 중 중국을 14번 언급하며 자신이 중국과 러시아를 두렵게 하는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경제 무역 분야에서 트럼프는 당선 후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무역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중국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각 차량에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와 러시아 핵잠수함이 주변국에 나타난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이 전쟁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대중국 이슈를 부각시키는 것은 원래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다만 현재 트럼프는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중국에 대한 발언은 그의 중국을 억누르려는 야망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가 외교 정책을 미리 밝힌 이유는 현재 안정된 선거 상황에 기반한 것이다. 사실 중국은 트럼프의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해 이미 익숙하며 미국 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과 미국의 경제 무역 협력에 대한 위험 신호를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앞으로는 모든 중국 상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대만을 중국 견제하기 위한 말로 보고 있다. 트럼프가 자신이 전화 한 통화로 대만 해협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발언 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중국에 전화를 걸어 미국이 대만 해협 충돌에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해방군이 무력 통일 시도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것이거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 국가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트럼프의 중국 내정 간섭 행위에 불과하다. 사실 이전에 트럼프는 대만에 보호비를 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대만 국민들에게 무기 판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과 같다. 또한 이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의미이며 대만 정부에 미리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의 중국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주장과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는 발언은 분명히 근거가 없다. 중국 측은 여러 차례 중미 관계를 경쟁으로 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으며 경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국은 트럼프나 미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는 조국 통일에 대한 결의가 단단하며 이는 어떤 외부 세력도 막을 수 없다. 최근 해방군의 대만 해협 순찰은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결의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며 계획대로 양안 통일 과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약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세력이 중국의 인내심을 심각하게 건드린다면 해방군은 반드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중국은 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대중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급진적인 대중정책이 일본, 한국 등 국가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이들 국가의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유럽연합의 일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유럽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도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대외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의 재선에 대비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이며 다음은 이 글에 대한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미국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6, 7년 전에도 중국을 상대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지금은 더더욱 중국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너무 자신만만한가요? 아니면 너무 자기중심적인가요? 트럼프는 정말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기와 능력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호 이용을 기반으로 한 이익 관계입니다. 중미 관계는 세계의 지위와 경제를 둘러싼 경쟁으로 인해 영원히 화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갈등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신속히 해결되어 중국이 완전히 통일되어야만 합니다. 대만 해방 후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서방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은 진정한 강대국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이 증가하고 무역도 번창할 것입니다. 미중 관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